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5년 원자력 개통공학 11번에서 2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풀이 해설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11번 중요도 중짜리 문제입니다. 배관에 유체가 흐를 때 압력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은 베르누이의 정리에 따라서 차압식 유량 검출기의 유량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 암기해 두세요. 여기서 C는 유량계수, A1은 입구 쪽 단면적, A2는 목 쪽 단면적, 델타 P는 압력차, 로는 밀도가 되죠. 자, 먼저 보면은 유체 속도는 뭐랑 관련이 있죠? Q, 요거죠. 그 다음에 배관의 내경은 단면적 계산하는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A2, 요거랑 관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유체 밀도는 여기 들어가 있네요. 유체 표면 장력 안 쓰죠.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2번 중요도 상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원자로의 열수로 계수, 하채널 팩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열수로 계수는 노심 내 출력 분포의 불균일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최대 출력 나누기 평균 출력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평균 출력 대비해서 최대 출력이 커지게 된다는 것, 즉 출력이 불균일하다는 것은 열수로 계수가 크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국부적인 과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DMBR은 감소하게 됩니다. 요거 DMBR 뭔지 모르면은 꼭 공부하고 오세요. 그리고 보기 2에 보면 균질한 원자로에 비해서 실제 원자로의 열수로 계수가 더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원자로는 뭐죠? 균질로인가요? 비균질로인가요? 네, 비균질로죠. 실제 원자로는 비균질로인데 비균질로는 균질로보다 균일한 출력 분포를 보이거든요. 따라서 열수로 계수는 비균질로가 더 작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3번 중요도 중짜리 문제입니다. 직경 10mm, 봉사의 거리 20mm인 핵연료봉 다발을 통과하는 유체의 레이놀드 수와 유동 특성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레이놀드 수는 유체 밀도 곱하기 유속 곱하기 관직경 나누기 점성계수로 계산됩니다. 요거는 필수 암기사항. 여기서 관직경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관직경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이 돼서 4.1 곱하기 10-2승 미터가 나옵니다. 요거를 관직경에 대입해주고 나머지 숫자를 넣어주면은 레이놀즈 수가 25,0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놀즈 수는 2300보다 작으면 측류, 2300에서 4000 사이면 트랜지션 플로우, 4000보다 크면은 난류로 분류가 되니까 25,000이면 뭐죠? 네, 난류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4번 원형관 내부를 흐르면서 가열되는 유체 유동에 대한 열 전달 계산을 하려 한다. 누셀 수로부터 열 전달 계수를 구하고자 할 때 필요한 인자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중요도 중짜리 문제입니다. 누셀 수는 유체 내 대류에 의한 열 전달하고 전도에 의한 열 전달 비율로 나타나는 무차원수입니다. 이때 관직경은 열 전달을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유체 열 전도도를 통해서 열 전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5번 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은 중요도 상짜리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가압기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압기의 기능은 냉각제 고압을 유지를 하고 냉각제 최적 제어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게 고압 유지인데 고압 유지는 냉각제 개통 운전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서 고압으로 유지를 해서 냉각제의 비등을 방지를 하고 이를 통해서 노심 내 과냉각 여유도를 확보를 해서
핵비등 이탈을 방지를 합니다. 관행각 여유도 이거 뭔지도 또 따로 공부하고 오시고요. 모르시면은 핵비등 이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요거 두 개도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요. 이것을 통해서 냉각제는 포화 상태가 아니라 과냉각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보기 1에 원자로 냉각제 계통을 포화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압력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틀렸죠? 두 번째, 가압기 특징. 가압기 내부 상부 공간에는 포화 상태의 물이랑 증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부 액체 영역은 냉각제의 고온 간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냉각제 압력을 조정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가압기 압력 제어 방법인데요. 정상 운전 중이랑 기동 운전 중, 그 다음에 사고 시 요거 각각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정상 운전 시에는 비례 전열기 분부 노즐을 통해서 압력을 제어를 합니다. 보기 4. 정상 운전 중에도 가압기와 원자로 냉각제 계통의 분산 농도를 균일하게 하고 성층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살수기가 작동이 된다라고 돼 있죠. 요거 옳은 설명이죠. 기동 운전 시에는 비례 전열기가 아니라 보조 전열기를 온, 오프해서 압력을 제어합니다. 보기 3에 기동 운전 시 출력에 비례해서 작동하는 비례 전열기, 정상 운전 시 압력신에 의해 작동하는 보조 전압기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기동 운전 시에는 비례 전열기가 아니라 보조 전열기죠. 3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보기 2에 원자로 냉각제 계통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압되지 않도록 가압기 하부에 안전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 밸브는 상부에 위치를 하면서 사고 시 예방하는 거죠. 보기 2도 틀렸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6번 가압 경소로형 원자력 발전소에서 스푼 분리 제열기에 저압 터빈을 연결하는 증기 배관 내부에 마찰과 열 손실이 동시에 존재할 때 다음 TS 선도상의 위치 변화가 적절한 것은 중요도 하짜리 문제입니다. 열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엔트로피, S, 온도, T 둘 다 감소를 하고요. 마찰이 발생하게 되면은 엔트로피는 증가하지만 온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관 마찰 시에는 A에서 B, 즉 S는 조금 증가하고 T는 감소, 열 손실 시에는 B에서 C 둘 다 감소하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7번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 노심의 핵비등 이탈 DNB 지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중요도 상짜리 문제입니다. 먼저 핵비등에서 막비등으로 천이되는 지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핵비등 구간을 이탈해서 막비등 구간으로 천이가 시작되는 지점을 핵비등 이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번은 옳습니다. 그리고 핵비등 구간이 되게 되면은 연료봉 피복제 표면 전체가 증기 기포막으로 완전히 덮여져서 열 전달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보기 2에 열 전달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지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틀렸죠? 그리고 핵비등 이탈률이 1이 되면은 핵비등 이탈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때 핵비등 이탈률은 임계 연료속 나누기 평균 연료속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만일에 평균 연료속이 임계 연료속이 되게 되면은 이게 같아져서 1이 되는 거죠. 즉 핵비등 이탈이 발생 시작입니다. 보기 3 임계 연료속인 지점 3번도 옳죠. 그리고 노심 운전 제한치 감시 계통이 있는데요. 요거는 노내 핵 계측기를 이용해서 선출력 밀도 여유도, 핵비등 이탈률 여유도, 노심 전출력, 4분 출력 경사비, 축방향, 출력 편차 등을 계산합니다. 여기 핵비등 이탈률이 적혀져 있네요. 운전 제한치 감시 계통. 보기 4 안전 제한치로 관리되어야 되는 지점 맞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8번 가압 경소로형 원자력 발전소의 2차 측의 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것도 중요도 상짜리 문제입니다. 2차 계통의 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이해하시면 좋지만 조금 어렵다 싶으면 그냥 암기하셔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먼저
터빈 입구 증기의 온도 및 압력 증가. 요거는 증기 발생기의 온도 및 압력 증가랑 같죠. 왜냐하면은 증기 발생기에서 나와서 터빈으로 들어가니까요. 증기 발생기에서 나와서 터빈으로 들어가니까 두 개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터빈 출구 증기의 온도 및 압력 감소. 요거는 복수기 압력 및 온도 낮춤이랑 같죠. 왜냐하면 터빈을 나와서 복수기로 들어가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스푼 분리 제열기를 사용해서 저압 터빈으로 유입되는 증기의 스푼 함량 감소입니다. 따라서 증기 발생기의 압력은 어떻게 해야 되죠? 높이고 복수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낮춰야 되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9번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차압식 유량계의 오리피스 및 노즐 등이 마모되어 구경이 확대될 경우 실제 유량 대비 지시되는 유량은 요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입니다. 자, 베르누이 정리가 한 번 더 나왔네요. 앞에서 본 식이죠. 자, 일단 유량계는 초기에 설정된 A2 값을 사용해서 유량을 계산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요거 A2는 실측값이 아니라 측정값이 아니라 설정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리피스가 마모가 되면은 실제 A2는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단면적이 커지게 되면 압력차는 어떻게 되죠? 네,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제 A2가 커졌음에도 유량계는 설정값으로 된 A2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압력차는 작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요 압력값이 작아지게 되니까 Q는 어떻게 되죠? 네, 작아지게 돼서 측정되는 유량 Q는 실제보다 낮게 지시하게 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0번 원자로 냉각체 펌프에 관성바퀴를 설치하는 주요 이유는 중요도 핫재리 문제입니다. 관성바퀴는 펌프의 동력이 상실되어도 펌프를 계속 돌게 해주는 기능을 수행을 하거든요. 따라서 펌프의 감속시간을 지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면 되죠. 보기 2. 전원 상실 시 펌프의 감속시간을 지연시켜 노심 냉각을 연장한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